자, 부모님과 주소지가 함께 있다면 주택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뭐냐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즉 외형상 세대분리가 됐지만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가 합가돼가지고 비과세 폭탄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거를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의 케이스. 즉 실질적으로는 떨어져 살아. 실질적으로 떨어져 사는데 외형상, 즉 주민등록상으로는 합가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자, 실질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외형, 주민등록상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떨어져 살고 있다면은 내가 이거를 입증하면 세대분리로 인정받아서 비과세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냥 그게 단순하면 제가 뭐 가져왔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님께서 11월 4일자 작성을 하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 주택 양도 전에 확인을 꼭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서머리를 좀 볼까요? 서머리. 자, 주소지가 함께 있다면 생계를 달리해도 1세대로 묶일 수 있다. 이게 약간 이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세대 2주택으로 간주가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간주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긴 한데,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입증을 하면 아니란 걸 되니까. 그런데 개별 세대에 설명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인정 못 받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요것 때문에 좀 가져왔어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양도 전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말 너무 많이 귀가 따갑도록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봅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시골 자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뒀다. 그러니까 A씨는 서울, 그리고 그 부모님은 시골인데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주소를 자기 서울 아파트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시골로 생계는 따로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자신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에 있다면 부모님의 건보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건보료 쪽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피부양자가 안 되나? 될 건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뭐 또 다른 사정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서 자신 아파트 매도했는데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고, 그게 뭐냐면 A씨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비과세라고 생각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게 2023 세금 전략 가이드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 그럼 한쪽이 집을 매각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서 과세 대상을 분류하는데, 이때 A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한다는 거죠. 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봐야 돼요. 요금 되고 이거.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후에 과세 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양도세 신고일이 어떻게 되죠?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해요? 다 아시죠? 자, 지금 23년 11월이라는 거죠. 이때 내가 매각을 했다. 매각은 뭡니까? 잔금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2개월 후죠. 2개월 후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4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신고가 이렇게 딱 끝나죠. 요 날짜로 이게 신고 끝나잖아. 그럼 이때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세무서에서.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 후 과세 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끝나자마자 곧바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월 정도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그냥 놔뒀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면 보통 언제 보겠습니까? 이걸 보는 기한이 이걸 한정없이 막 늘렸다가 보진 않겠죠? 보통 언제 봐요? 1, 2개월 안에 봐요. 대략. 그럼 여기 계산해봐요. 내가 23년 1월에 팔았다. 그리고 1월 달에 양도세 신고했다. 근데 여기서 1, 2개월 더 있으니까 2월 아니면 3월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서 생각해서 신고도 안 하고 아니면 비과세라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비과세가 아닌데요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도세,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전부 다 실사를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주민등록표로 보는 거예요.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아까 나왔던 A씨 그리고 A씨의 부모가 있는데 A씨도 서울에 집이 있고 그 부모도 시골에 집이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로 볼까 안 볼까? 보겠죠. 세무공무원이 이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뭐 건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뭔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안 사는데 주민등록만 같이 해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세무공무원 중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딱 보고 여기 세대 허가 되어 있네. 근데 주택수 2주택이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네. 1세대 비과세 같은 특례가 아니면은 그럼 고지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다. 그럼 여러분들이 A씨 입장이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비과세가 깨져버리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외우게 시키는데요. 자, 우리 같이 외워봐요. 내가 양도 차익이 1억이다. 즉 내가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게 한 1억 정도 뛰었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나오냐면요. 양도세 얼마 나오냐면 대략 2천 내외 나옵니다. 1,500에서 2천. 자, 1억에 1,500에서 2천 외웠죠. 그럼 3억이면 3배니까 뭐 5천, 6천 나올까요? 아니요. 한 1억 정도 나와. 1억 가까이 나와.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나온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독 명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5억 정도 올랐다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2천 정도 나옵니다. 한 1억 5천 내외 6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좀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A씨가 팔았던 서울집이 만약에 한 3억 정도 올랐다 그럼 1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그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고지서 발부 이전이나 또는 발부된 이후라도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서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만 붙어 있는 거였고요. 사정상 저희가 이제 좀 분리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쓴 신용카드 다 서울이고요. 부모님 다 시골이지 않습니까? 자, 통신비 지급 내역, 그리고 통신비 그 발신 내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다 부모님은 시골에 점이 찍히고 있고 나는 서울이니까 다르지 않냐. 자, 그렇게 하면은 세무공무원도 그렇습니까? 그럼 세제 분리가 된 게 맞네요. 그럼 외형보다는 실질로 가야 되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해줄 수는 있지만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하죠. 얘가 혹시 뭔가 또 다른 뭔가를 하는 거 아닐까? 조세 회피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국고가 빌 수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어요, 안 거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빵꾸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 관계자는 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거를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 세대였다. 이걸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도 납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또는 자녀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춰서 주민등록을 정리해라. 이게 제일 깔끔하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자, 그리고 가끔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 쓴다고 부부간에는 세대분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 살았는데. 게다가 요즘에 부부관계도 좀 별로 안 좋고 좀 저희가 소원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를 하려면 서류상 이혼 플러스 진짜 또 생계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그렇게까지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물론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 갈라서는 경우가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세금 뭐 얼마 된다고 많이 되더라도 부부간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같은 세대로 보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 법률상 이혼을 떠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부로 간주해서 봐버려요. 이게 과거에 대법원 판례에서 서류상 이혼했는데 세대 분리를 한번 때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세청이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조문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죠. 근데 그 판결문의 취지가 정말 재밌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납세자가. 그랬는데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장인, 장모, 차남, 차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까지 보셨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표로 이제 끝나자. 이제 우리 끝난다. 이제 세대분리 관련해서는 우리 끝내는 거야 이제. 어떻게 끝내요? 자, 주민등록상 외형이 있고요. 실제 생계 여부, 실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케이스가 4개 나오잖아요, 4개. 자, 외형상 분리됐다, 그리고 실제로도 분리됐다. 외형상 분리됐다, 실제로는 합가 상태다. 외형상 합가 상태다, 실제로는 분리된 상태다. 외형상 합가 상태다, 실제로도 합가 상태다. 자, 외형과 실질이 같은 경우, 분리, 합가,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경우에는 세대 분리. 밑에는 세대 합가. 그러니까 세대 합가 딱 된 상태에서는 주택수 조심하셔야 되고, 세대 분리된 상태에서는 정말 잘 활용하면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죠? 자, 문제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던 거는 주민등록상은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 생계 여부는 합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양도세는 국세니까 뭘 따진다고요? 실질과세 원칙을 따진다고요.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서 합가된 걸로 봐버려요. 그러면은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납세자가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미 고가주택이고 아주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들이밀어버립니다. 그때 들이밀어버리는 게 통신카드 사용내역, 그냥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실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경우 많다 그랬잖아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오피스텔 임차인 만나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8억 날리는 사연 우리 보여드렸었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빨간색 2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완전 반대되는 케이스 뭐예요? 주민등록상으로는 합쳐져 있는 것처럼 돼 있어. 아까 사례 나온 것처럼 건강보험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생계는 분리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실제 생계 여부는 분리된 게 맞죠? 그런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등록상 합쳐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대 분리된 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 내가 입증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험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앞에 내가 서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 되는데 굳이 막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가가지고 뺑뺑뺑 돌아가지고 막 멀미하고 타이어 펑크 나고 그런 길을 가는 거죠. 물론 도착은 할 수 있죠, 서울로. 근데 괜히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4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고 이 말이 정답이죠. 국세청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상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실제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라.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탐구심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질문하죠? 그럼 양도하기 전에 언제 정리하면 됩니까? 하루면 됩니까? 일주일이면 됩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정답 없죠. 뭐 예를 들어서 15일 전에라 그러면 다 15일 전에 하겠죠. 그게 아니고 역지사지 하세요. 역지사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어제 딱 하루 전에 세대분리 했는데 오늘 딱 팔았다. 근데 그게 막 강남에는 막 30억, 40억짜리 엄청 비싼 집이다.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좀 혹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저라면 한 2, 3개월 전에 미리미리. 그래서 주민등록도 분리해놓고 실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뭐 근처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얻어도 드리고 나가 사세요. 아니면 떨어져 삽시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4가지 케이스 이제 다 했으니까 요 세제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세대 관리 괜히 잘못하고 아니면 욕심내가지고 불필요한 세금 내지 말자. 지금은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